예,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문화연구본부장 김규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터뷰 전에 일단 코로나 때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좀 더 활기 있고 건강한 새해를 맞기를 기원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2020년을 얘기할 때 코로나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공연장이나 아니면 시각예술, 미술 뿐만 아니라 문학 쪽도 타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피해는 문화예술을 만드는 사람이나 향유하는 사람, 소비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문화예술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피해가 큰 굉장히 슬프고 힘든 한 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됐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 그리고 줄어들었을 때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어땠는지가 시기마다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들 처음에 코로나가 막 닥칠 때는 여행 가고 싶다, 막 여행이 너무 그냥 그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장기화되면 여행 자체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문화예술이 좋다, 뭐 보고 싶다 하고 실제로 잠깐 코로나가 주춤했을 때 박물관이나 공연장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또 지속화되면 그거에 대한 생각도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마다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 정도로 커질 거라고 예상을 못한 갑자기 닥친 상황에서 정부 차원이나 공공 차원에서는 방역 문제로 많은 기관들을 행사를 멈추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정부나 공공기관, 특히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창구가 생겼어요. 예술경영지원센터나 아니면 지역의 각 재단별로 예술가나 아니면 관련된 사람들의 피해를 이제 모으기 시작했고 어떤 경우는 예술단체에서 직접 자기들이 피해를 조사해가지고 그걸 정부에 제출하기도 해서 피해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건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계 문제나 아니면 계속 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지원들이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우리가 못했던 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기에 이제 실시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이 마련됐고 일반 국민과 같이 이제 예술가들도 창작 지원금이나 생활안전지원금 같은 부분이 지원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 관련해서 사람들이 못 보고 그리고 전시가 기획됐던 거는 이걸 할 수도 없고 뭐 공연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전할 기회가 없는 부분은 이제 온라인으로 해결하는 부분에 대한 굉장히 많은 그런 시도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지원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뭐 굉장히 어설픈 온라인들도 많았지만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힘인 것 같아요. 그 전에 온라인화 얘기됐던 것과 달리 국립국악원이나 뭐 예술의 전당 이런 데서 그리고 전시, 미술까지 그리고 문학도 굉장히 빨리 온라인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큰 문제는 뭐냐면 문화예술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거든요. 온라인으로 이걸 만들지 못하는 만들기 어려운 예술가나 그리고 온라인으로 표현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사각지대가 생기는 부분이 이제 지금 현재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술을 향유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거는 복지만큼이나 교육만큼이나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공공단체나 그걸 이제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뭐 아파트 공원에서 찾아가는 연주회 그리고 이제 미술 관련돼서는 또 공예 관련돼서 키트를 또 보내기도 했어요. 집에서 만들어 볼 수 있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정책이란 거는 정부가 만들거나 그래서 지자체 이렇게 해라 하는 부분이 사실 많았어요. 이거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번에 코로나 이후로 오히려 지자체에서 굉장히 창의적인 계획들을 만들고 그것이 이제 모범이 돼서 다른 지자체가 따라하고 그래서 사실은 지역 분권, 문화 분권에 창의적인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고 사업을 하는 어떤 계기가 됐다. 예술가라든지 아니면 뭐 창작자 그리고 문화산업 쪽에서 영화나 게임 뭐 이런 쪽 하신 분들이 오히려 정책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해달라. 대상자로부터 수혜자로부터 정책을 제시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연구원에서 연구한 보고서가 나온 책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코로나19가 문화예술 분야에 미친 영향 및 정책 대응 방안 연구해가지고 앞으로를 100%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최대한 합리적으로 예측을 하려고 했던 그런 보고서가 있고 또 포스트 코로나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이후로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향후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으니까 그걸 참조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과 관계도 그렇고 일상도 많이 달라지고, 근데 거기서 이제 문화예술만 가지고 보통 얘기한다면 첫 번째 온라인에 대한 부분, 또 문화예술 교육이나 전시, 관람 이런 부분을 집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굉장히 두터워지겠고, 두 번째는 질병이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생기겠고, 세 번째 야외 공간이 새로운 문화예술의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등장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연장이다, 박물관이다, 미술관이다 이런 데서 가야지 문화예술을 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야외 공간 아마 그런 공간이 문화예술에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야외에서 하는 공연이나 전시회, 문학 행사 이런 야외 공간이 새로운 문화 공간이 돼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번째 이제 요새는 오히려 지역 이동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역 안에서의 예술가나 지역 안에서 활동가들이 굉장히 그 가치가 높아졌다. 전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왔다 그러면 예술의 전당 가고 그러는데, 사실은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의 가치를 우리가 몰랐을 때가 많거든요. 오히려 그런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지역에 있던 분인데 이분 진짜 잘하더라. 내가 서울은 못 가지만 여기서 이만한 걸 즐길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지역, 오픈 스페이스 그리고 온라인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달라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은 계속 되어야 된다. 근데 문화예술의 향취는 계속 주어져야 된다. 이 원칙은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변함이 없고, 그리고 예술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삶에 필요한 분들이란 거에 대한 원칙은 오히려 더 강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